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 몸의 단백질 부족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고 섭취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노년층이나 중년 여성에게서 굉장히 많은 비율로 흔하게 나타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대단히 다양하면서도 많은 기능을 담당하죠. 우선 근육을 생성합니다. 면역의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담당하죠. 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단백 섭취가 부족해서 우리 몸속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의 대사 조절,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각종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매우 불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백질 부족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막는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이 극단적인 채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 심장병에 걸릴까 두려워 과도하게 동물성 단백질을 기피하는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글루타민, 아르기닌 등의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각종 건강 문제가 덩달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줄어드는데 잘못된 건강신념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져 단백질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죠. 위장 간의 소화효소가 점점 부족해지면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체내 단백질 대사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단백질 섭취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먹어도 체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체내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매우 부족해지는데요. 물론 혈액검사를 통해서 체내 단백질 비율을 측정할 수 있지만 심각한 수준까지 수치가 나빠지지 않으면 혈액검사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체선 분석을 통해 단백질 부족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분들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거죠. 근데 이 역시 일상적으로 확인하기가 힘들고 우리 몸속에 단백질 섭취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 몸에 지금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지금 단백질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 내 몸이 보내는 단백질 부족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잦은 근육통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력도 약해집니다. 먼저 평소에 자세가 구부정해지죠. 몸이 앞으로 굽어지는 겁니다. 자세를 꼿꼿하게 유지하는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밖에도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근육까지 부족해지면 몸에서는 잦은 근육통과 함께 다양한 근육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먼저 앞으로 말린 자세, 즉 몸 뒤쪽이 버섯처럼 튀어나오는 버섯목, 목 뒤를 만져보면 뿔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자목, 허리의 요통, 꺼부정한 허리, 어깨, 팔다리가 쑤시는 오십견, 그리고 우리 몸의 여기저기 손가락, 손목, 무릎, 발목, 관절에 나타나는 관절통, 이렇게 온몸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잦은 통증, 근육통, 관절통 등이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첫 번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곳이 어느 곳인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지 근육,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인데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빨리 먼저 줄어듭니다.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근육량이 얼마 되는지 알려주는 근육량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인데요. 특별하게 체중에 큰 변화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잘 맞았던 바지가 헐렁헐렁해졌다면 이것은 지금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 단백질이 내 몸에서 부족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을 두고 다리가 가늘어졌다,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서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서 바지가 헐렁해지는 증상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죠. 특별히 다이어트를 해서 체지방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허벅지 근육이 금방 줄지는 않습니다만 억지로 줄인다고 쉽게 줄어드는 부위도 아니죠. 허벅지 근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면 이것은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지 근육에서 좋지 못한 신체 변화, 건강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단백질 부족이 근육 부족으로 이어질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쉽게 발견하는 증상이 바로 점점 허리가
앞으로 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서 복부 근육, 허리 근육, 옆구리 근육 같은 중심에 위치한 근육들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잡아주고 우리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육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면서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서는 키를 재어보면 어느 순간부터 키가 0.5cm 정도 감소한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이 부족해졌고 그 원인이 단백질 부족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에는 쉽게 했던 근육을 쓰는 일들을 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근육 부족,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통조림을 따거나 병마개를 비틀어 따거나 캔 음료수 등을 손으로 딸 때 전처럼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잘 딸 수가 없다. 또 전보다 더 손에 힘을 많이 줘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또 손목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역시 근육 부족,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나 소파에 앉았을 때 쩍벌 다리가 심해졌다면 이 역시 근육 부족,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쩍벌 다리가 심해지는 원인은 허벅지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내전근 부위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리가 잘 모아지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쩍벌 다리가 잦아진다면 이 역시 우리 몸의 단백질 부족, 근육 부족이 그 원인이 아닌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전근은 골반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이어져 다리를 안쪽으로 단단하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전근이 약해지면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으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탈모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또 탈모와 함께 피부가 잘 갈라지고 손톱이 잘 부스러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모발, 모근, 피부, 손톱을 구성하는 중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머리털이 빠지고 가늘어지고 피부에 윤기가 없고 푸석해지고 겨울철에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또는 손톱이 얇아지면서 쉽게 부스러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손톱이나 모발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계속 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단백질 부족의 증상을 아주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신체 기관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감기와 장염에도 자주 걸리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호르몬 부족이 면역력 부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면역력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감기나 장염 같은 각종 감염성 질환에 자주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면역항체 형성에도 단백질이 관여하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런 감기나 장염이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게 하는 오래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전에는 잘 걸리지 않던 감기나 장염, 부쩍 자주 걸리고 있다면 다른 건강 문제와 함께 혹시 내 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갑자기 심한 허기를 느낀다. 전보다 훨씬 배가 자주 고프다면 역시 단백질 부족을 걱정해 보아야 하는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체내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지금 매우 심각한 영양 결핍이 나타났다고 자각하고 심한 허기, 잦은 배고픔을 일으켜서 SOS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당연히 먹어도 배가 계속 고프고 전보다 칼로리 섭취가 급격하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살이 찌겠죠. 이런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마른 비만이나 근육량이 부족한 비만 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면 단백질이 부족하기 전에 미리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중년 여성, 노년층에서 단백질이든 육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지방 수치까지 함께 올라가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적게 먹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고기를 정말 먹기가 싫다거나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채식주의를 실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육량이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채식주의를 고수하면서 근육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대단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단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식을 통해서 쉽게 얻는 영양소가 채식 위주의 식사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물성 단백질 대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영양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얻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병원을 찾는 중년 여성, 노년층을 문진하고 검사해보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드셔야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이 당뇨는 한 이야기했지만 당뇨나 여러 가지 신장 질환으로 인해 콩팥이 나빠진 분들은 단백질 대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와 반드시 상의해서 권장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60kg 정도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루 50g에서 60g 정도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하로 섭취하고 있고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 목적이나 다이어트 때문에 오히려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 때문에 앞서 소개했던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우 치명적인 건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단백질 섭취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염두에 두면서 혹시 단백질이 내 몸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잘 파악해 보시고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미리미리 건강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